자, 가나 장면의 포인트. 나와 엇박자 D는 함께 공연을 기획하고 엇박자 D는 공연에 고등학교 시절 합창단 친구들을 초대하려고 한다. 지금 이거 현재 장면이겠네? 축제 무대에서 엇박자 D는 음악 선생님의 지시를 무시하고 소리내어 노래를 부르고 합창단의 노래는 엉망이 돼버린다. 오, 얘도 고집이 있는 애네. 화가 난 음악 선생님은 공연을 멈추고 엇박자 D에게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요거 밑줄. 그 음악 선생님 좀 권위적이네. 시간이 흘러 공연 기획자로 일하고 있던 나는 현재 20년 만에 엇박자 D의 연락을 받는다. 자, 20년 만에 엇박자 D를 알게 된 거 우연한 계기겠지? 공연 기획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조연출이 동영상 하나 보여줬는데 거기 엇박자 D가 있어가지고 연락이 된 거야. 무성영화 전문가가 된 무성영화는 뭐야? 영화는 영화인데? 소리 없는 영화. 엇박자 D는 나에게 인기 밴드인 더블 더빙의 공연을 총괄 기획하게 되었다며 자신을 도와 보조 기획자로 일할 것을 제안했다. 누가 누구에게? 엇박자 D가 나한테. 그럼 이 작품의 주인공은 나는 아니지? 이 작품의 주인공은 누구겠어? 그렇지. 처음엔 엇박자 D가 나에게 전적으로 더블 더빙의 공연의 기획을 부탁하지 않아서 화가 났지만 밑줄 더블 더빙의 공연 기획자로 이름을 알리고 싶은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마음에 들진 않았겠지. 엇박자 D는 생각보다 일을 잘했고 나는 엇박자 D와 일을 하면서 처음 공연 기획을 일을 시작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즐거움을 느낀다. 공연의 큰 주제는 더블 더빙과 무성 영화의 만남이었다. 자, 여기 더블 더빙, 동그라미, 무성 영화에 만난 동그라미. 엇박자 D가 공연의 큰 줄거리를 만들어 왔을 때 솔직히 조금 놀랐다. 심리 상태, 놀람, 처음에 놀람. 이거 누구 심리 상태야? 나의 심리 상태지. 나는 엇박자 뒤에 심리 상태에 서술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새로웠다. 무엇에 대한 느낌이야? 줄거리. 10년 동안 공연 계획을 해왔지만 지금껏 보지 못한 새로운 공연이 될 것 같았다. 기대감, 기대감. 줄거리가 꽤 괜찮았었나 봐. 여러 가지 음악이 혼재되어 있는 더블 더빙의 노래에다가 더블 더빙의 개념이 나오네. 더블 더빙의 개념이 뭐래? 여러 가지 음악이 섞여 있는 거. 무성 영화 여러 장면을 덧붙인다는 것도 새로웠고, 1번.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1번. 새롭다고 느낀 이유가 여기 처음에 나온 거야. DJ가 무성 영화의 배경음악을 리믹스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아이디도 좋았다. 2번. 자, 긍정적으로 느꼈던 이유 1번, 2번이야. 더블 더빙의 노래에다가 무성 영화를 섞어주는 거. 그게 첫 번째 긍정적인 거였고, 또, DJ가 무슨 영화의 배경음악 리믹스에 새로운 음악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 연주자들이 무성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처럼 움직이고, 배경음악에 맞춰 무대 위로 돌아다니는 퍼포먼스도 재밌을 거다. 3번. 3번. 기대감이 느껴졌던 이유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 이게 3번이야. 짧은 무성 영화를 틀어놓고 더블 더빙의 영상에 맞는 새로운 음악 만들지 않은 아이디어도 있었다. 무엇보다 더블 더빙의 음악과 무성 영화가 잘 어울렸다. 밑줄. 어색하지가 않고 잘 어울렸다라는 거, 조화롭게. 더블 더빙의 음악이나 무성 영화 중 한쪽이 강하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두 요소의 균형이 좋았다. 또 밑줄. 균형감이 좋았다라는 거, 밸런스가 다, 둘 다가 하나가 치고 나가지 않고 조화를 잘 맞췄다라는 거. 엇박자 D가 무성 영화의 더블 더빙의 음악 모두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었다. 이유. 그럼 누구의 실력이 좋은 거야? 그렇지. 자, 이거 날개짓문 이거 별표. 친구들 초대하려고 하는 이유. 이거 현재야, 현재 공연.
고등학교 시절 축제에서 공연을 마쳤다는 이유로 크게 혼이 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엇박자 D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 자신이 기획한 공연에 합성단한 친구들을 초대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 밑줄. 지난날의 아픔을 극복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다름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싶어서. 1번, 2번.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 합창단 지도교사는 그 다름을 존중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안 했지. 사무시했지. 예. 응. 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어. 이거 누구 목소리겠니? D. 근데 사실 누가 잘한 거야, 여기서? D가 엇박자 되게 잘했지. 근데 제일 잘한 엇박자 D가 별거 한 것도 없는 나한테 아, 너 때문에 저기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공로를 나한테 돌려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엇박자 D가 나에 대해서 배려를 한다, 안 한다? 한다. 배려하고 인정해줬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 엇박자 D한테 좀 기분 나빴잖아. 왜? 전적으로 나한테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엇박자 뒤에 칭찬이 기분 나쁘진 않았다. 나의 심리 상태니까는 가능한 거야. 사실이기도 했다. 나 역시 일을 잘했다. 우린 이거를 어떤 태도라고 말을 해? 거만하다. 자만하다. 자만심. 그치. 저저천 되지. 아, 이렇게 잘하는데 공부를 안 하냐 말이야, 제가. 또 왜 그래? 되게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왜 그래? 한자도 하면 잘하잖아. 공연에 대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으니 그 어떤 일이 닥쳐도 문제될 것이 없었다. 누가 잘났다라는 거야? 왜? 나는 공연 기획자로 10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자부심. 저거 봐, 자부심.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 나.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럽게 모든 일을 처리했다. 엇박자 D와 나는 잘 맞는 파트너였다. 공연 일주일 전 사운드 디자인을 체크하던 엇박자 D가 얘기를 꺼냈다. 하나만 더 부탁해도 될까? 겁나게 또 무슨 부탁이야? 초대하고 싶은 사람인데 네가 연락해 줄 수 있을까? 누군데 내가 연락을 해. 고등학교 때 친구들 합창단에서 함께 또 노래했던 친구들 초대하고 싶어. 영서야, 왜 초대한다고? 자신의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싶기도 하고, 두 번째 또 뭐라고?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되겠지? 내가 연락하기에는 좀 못해서 말이야. 넌 지금도 연락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자, 어휘풀이 이런 거 다 챙겨놔야 돼. 슈라에서도 사투리 많이 나오지? 네. 어. 형서, 어느 젠가, 무슨 뜻이야? 어느 젠가. 뭐냐 말이야. 공부 안 할 거야? 아유. 얘들아, 지금 여유가 있을 때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시험 임박해가지고 벼락치기 하면은 또 70점, 80점 이런 거밖에 안 돼. 틀렸다고 안 했는데? 틀렸다고 안 했는데. 오, 자만심. 오. 자, 이거 내용 정리하시고. 자, 이것도 정리하시고, 별표. 요것도 별표. 날개 지문하고 학습 활동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전개 부분. 다라 장면의 포인트. 나는 합천단 친구들을 공연에 초대하고 공연 준비 중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된다. 그렇긴 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기는 했지만, 고등학교 때 친구들 중 서너 명과는 연락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조금 어때? 좀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다라는 거야.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지. 필요 없으면 친구들 어떻게 돼? 바로 손절 쳐버린단 말이야.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난다 그 얘기인 거지. 그래서 나의 이해타산적인 성격. 이런 거 좋은 성격이야, 안 좋은 성격이야? 안 좋은 성격이지. 안 좋은 거예요. 제 얘기가 물론 이해타산적인 성격이면 좋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사람을 볼 때 있잖아.
그 사람 자체가 부른 게 아니라, 아, 제 얘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아, 야, 제 얘기 부르지 마. 그게 나한테 하나 도움도 안 돼. 야, 영서도 부르지 마. 영서 맨날 와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하는데 뭐 부르고 뭐해. 와가지고 피자만 먹고 가고. 어. 요렇게 계산기 두들긴단 말이야. 계산기 두들긴다는 거지. 엇박자 D와 있었던 일을 생각한다면 초대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몰랐다. 좋은 기억이 아니었고 그들이 엇박자 D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할지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왜? 그 친구들은 엇박자 D에서 좋은 기억, 안 좋은 기억?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나로서는 생색을 내기에 적당한 시점이었다. 그러니까 지만 생각하는 거야. 나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이거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지. 친구들로부터 공연 기획한다면서 어떻게 초대장 한 장을 안 보내냐는 소리를 곧잘 듣곤 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잘 됐다 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하고 싶은 거겠지. 그래, 좋은 생각이다. 20년 만에 전세 합창단이 재회하겠네. 내가 몇 명 연락도 하니까 얼추 선이 다 할 거야. 다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연락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합창단에 있던 20명 중 한 명은 2년 전에 죽었다. 교통사고라고 했다. 친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스쳐 몰랐다. 한 명은 현재 암투병 중이라고 했다. 간암이라고 했고 6개월 넘지 못할 것이라고 모른다고 했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 친구였다. 연락을 할까 말까 망설였다. 망설이다 연락을 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꼭 오겠다고 했다. 왜? 그 친구는 친구들이 어땠더라? 그립다라는 거겠지. 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못 만날 수도 있을 거기 때문에. 외국으로 출장 간 친구 한 명 있었고 이민 간 친구 두 명, 연락 닿지 않는 친구 세 명 있었다. 나머지는 모두 오겠다고 했다. 13명이 모이는 셈이었다. 자, 이거는 지금 어떻게 돼? 사건을 요약 제시해주고 있는 거야. 사실은 전화를 20명한테 막 돌렸겠지? 근데 그 장면을 장황하게 쭉 다 얘기해주지 않고 딱 요거 한 7줄로다가 끝내버리는 거야. 요약 제시. 그리고 친구들의 현재 상황을 지금 하나하나씩 얘기해주고 있지? 나열, 열거법, 저라 나열, 열거법. 근데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이 소설에서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작가가 일부러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야, 이 장면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고등학교 때 얼굴들을 떠올려 보았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모든 사실이 가물가물했다. 오래됐기 때문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는 많지 않았고, 함께 노래를 열심히 불렀던 것도 아니고, 함께 모여 각자의 공부만 열심히 했으니 기억나지 않는 게 당연했다. 자, 이거 세 줄 묶어. 친구들이 잘 기억나지 않은 이유. 첫 번째 이유가 뭐야?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많지 않았고, 합창부였어요. 합창부로 한정하는 거니까. 열심히 활동했던 것도 아니었고, 2번. 또 각자 공부만 했기 때문에, 3번. 나는 친구들의 공연장 앞쪽에 좋은 좌석을 주었다. 이게 기획자니까는 어떻게 돼? 이런 특권이 있는 거지. 공연은 반응이 좋았다. 공연 3일 전에 모든 표가 매진. 이례적인 일이었다. 방송국에서 취재로 오기도 했다. 공연 준비 모습을 카메라 담는 짧은 취재였지만 취재 기자를 꼬드겨 인터뷰도 했다. 왜? 얘는 지금 유명세 타고 싶은 거야. 관종기가 좀 있나 보네. 음. 가수들은 투정을 부립니다. 이제 아무도 음반을 사지 않는다고, 음악은 죽었다고, 죽는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음악의 미래는 음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공연장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그런 말 있잖아. 농부는 무엇을 탓하지 않는다.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변명 핑계 대지 말고, 네 실력 키워라. 그 얘기인 거야. 되겠지? 학원 선생님 탓하지 말고 본인 실력을 키워라. 이 학원 선생님 잘 가르치고 저 학원 선생님 잘 가르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본인 실력을 키워라. 영사 알겠지? 어. 이곳에서 새로운 음악이 시작돼야 합니다라는 내 말이 전국 방송 탔다. 그럼 방송 탔으니까 나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 화면에 내 이름 앞에는 더블더블의 첫 번째 공연을 기획한 어쩌고저쩌고 수식어가 달려 있었다. 잘못된 표현이었지만 굳이 바로잡을 필요는 없었다. 왜? 나쁠 게 없으니까. 야, 이 얍삽하다. 이. 이해타산적이다.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나면 수많은 아티스트들이 나를 찾을 것이다. 왜? 나 이제 유명해졌을 테니까. 나는 공연 전날까지 사운드 시스템과 조명 시스템 꼼꼼히 몇 번 확인했다. 책임감. 요건 책임감.
얍삽하긴 하더라도 책임감은 있네. 할 건 해야지.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니까는 나도 어때? 이 공연에 대해서 조금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고 이 공연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거야. 기대와 긴장이 팽팽하게 몸을 잡아당겼다. 요거 밑줄 심리 상태 직접 제시. 자, 뒷페이지에 요거 별표. 나의 속물적이고 이해타산적인 태도 생생 내려고 하는 거고. 자,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구분할 수 있니? 여기서 직접 제시 가능한 거는 나의 심리만 가능한 거야. 나머지 인물들은 다 간접 제시만 가능하다. 자,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게 여기 위기 부분이네. 공연 당일 공연을 2시간 앞두고 엇박스 뛰어나는 무대에 걸터 앉아 커피를 마셨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드라이 리허설도 끝나고. 드라이 리허설, 그러니까 리허설을 되게 좀 가볍게 하는 거야. 가볍게 진짜처럼 하는 건 아니고. 카메라 리허설도 끝났다. 텅 빈 의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표현법이야? 의인법. 의인법. 떨린다. 이거 누구 목소리야? 엇박자. 이 떨린다라는 심리 상태는 서술자가 해준 게 아니라 등장인물이 자기 목소리로 대사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건 서술이 아니다. 알겠지? 이건 서술이 아니지. 큰 따옴표에 있으니까. 서술은 아닌데, 엇박자 D가 대사로 자신의 입으로 떨린다는 심리 상태를 직접 제시할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서술하면서 서술로 D의 심리 상태를 제시할 수는 없는 거야. 공연 한 장에 이런 느낌이거라. 이제 곧 시작되겠지. 걱정 마. 오늘은 역사적인 밤이 될 거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공연이 시작될 거야. 엇박자 D와 나는 파이팅을 외치고 마지막 점검을 했다. 무대 뒤쪽에서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1시간이 일주처럼 지나간다. 그럼 시간이 어떻게 돼? 빠르게 지나갔다, 천천히 지나갔다. 빠르게 지나갔다. 이걸 한자로 뭐라고 하느냐? 일일, 일일이 하루야. 여가 같다라는 뜻이야. 삼추. 3번의 가을을 맞이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3년, 하루가 3년처럼 지나갔다라는 거야. 매우 빠르게. 이게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 왜 그런 거야?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까. 준비도 많이 했으니까. 또, 그리고 딱 하더니 공연장이 관객으로 가득 찼다. 무대 위쪽에서는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 소리처럼 들린다. 공감각적 심상. 비유적인 표현이야. 공감각 아니고 비유적인 표현이다. 참신한 표현이고 감각적 이미지가 말할 수. 공감각적 아니야. 비유적인 표현인 거야. 그래서 원관념이 뭐겠어? 원관념은 웅성거리는 소리. 보조관념이 파도 소리. 그렇지. 직유법 쓰인 거야. 그 다음에 이 소설에 보면은 잘 봐봐. 원래 소설은 이렇게 과거 시제로 쓰여야 돼. 과거 시제. 그런데 여기 보면 들린다 이렇게 나와 있지. 현재 시제지. 가끔씩 현재 시제가 쓰이는 부분들이 있어. 요거는 생동감, 현장감, 사실감 높여주는 거야. 생동감, 현장감, 사실감을 높여준다. 관객들이 곧 커다란 헤일이 되어 헤일, 은유법. 얘도 비유적인 표현인데 여기 은유법 쓰인 거야. 요 헤일의 원관념이 뭐야? 관객들이 되겠지. 헤일이 쓰나미야, 쓰나미.
파도 치는 게 거세게 몰아치는 거지, 헤이. 그만큼 관람객들이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많을 것이다. 커튼 사이로 관객석을 보았더니 빈틈이 보이질 않았다. 왜 아까 표 다 매진됐잖아. 연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몇몇 팬들은 소리를 질러댔다. 그들도 긴장하고 있었다. 그들이 누군데? 관객들. 공연장에 불이 꺼지자 관객들의 파도 소리가 잔잔해졌다. 그 관객들의 파도 소리의 원관념은 뭐겠어? 웅성거리는 소리. 여기서는 은유법이야. 아까 위에서는 직유법이었지. 시작은 짧은 무상 영화였다. 한 남자가 기찻길에 누워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자, 지금 그 공연 내용, 그 무성 영화의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어. 기찻길에 누워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었다. 기차는 오지 않았다. 남자는 일어났다. 자, 문장이 짧게 짧게 끝나고 있지. 이런 걸 간결체라고 해. 간결체. 여기서는 빠른 내용 전개. 빠른 내용 전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누웠다. 누워있는 자세가 어쩐지 불편해 보인다. 남자는 자세를 바꿔 다시 누웠다. 다음날 남자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 베개를 들고 나타났다. 베개를 기찻길에 놓고 누웠다. 다음날에 담요를 들고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날에 오두막집을 한 채 이고 나타났다. 남자는 오두막집을 기찻길 위에 올려두었다. 오두막집 속에 불이 켜졌다. 꺼지는 순간 멀리서 기차가 오는 걸 보였다. 기차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기차가 거의 다가왔으므로 오두막집이 불이 켜졌다. 그리고 충돌 직전 빵! 기타 소리가 터졌다. 지금 이게 그 무성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들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야. 서술자가. 와, 이거 뭐야? 음. 공연장의 조명이 번쩍이며 더블 더빙이 나타나자 한 차례 헤일이 있었다. 그 한 차례 헤일은 뭐야? 관객들의 함성 소리겠지. 내가 봐도 드라마틱한 시작이었다. 흑백 무성 영화가 영사되던 스크린을 찍고 더블 더빙의 멤버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오두막집으로 돌진하던 기차가 되어 관객들 앞으로 뛰쳐나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영상만 보다가 갑자기 어떻게 더블 더빙의 사람들이 멤버들이 그 무대 위에 딱 나타난 거지. 더블 더빙의 음악은 대단했다. 음반으로 듣던 것보다 리허설 때부터 들었던 것보다 10배는 더 강력한 음악이었다. 그 전까지는 영상 무성 영화였잖아. 근데 갑자기 밴드가 다시 탁 출연을 한 거야. 그들의 음악을 서로 어떤 장르라고 규정하기는 힘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어가고 있었다. 록보다 강렬했고 재즈보다 자유로웠으며 클래식보다 품이 있었고 펑크보다 리듬이었다. 자, 여기에 비교법, 열거법. 비교법, 열거법. 어쨌든 되게 좋았다라는 거지. 첫 번째 공연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더블 더빙은 능숙하게 공연을 진행했다. 엎어서 뒤에 스토리보드가 그만큼 꼼꼼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누구의 역할이 컸다라는 거야? 엇박자 뒤의 역할이 컸다. 그러니까 나보다 기획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거야. 자, 요거 헤일, 영사, 규정, 리드미컬, 뜻풀이 알아둬. 관객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은 무성 영화의 장면에 맞춰 더블 더빙 연주를 할 때였다. 요거 밑줄. 관객들이 가장 즐거워했던 순간이 언제라고? 무성영화 장면만 나왔던 게 아니라 무성영화 장면에 맞춰 더블더빙 연주할 때. 재채기는 아주 짧은 무성영화였다. 영화가 시작되면 한 여자의 커다란 얼굴이 나타난다. 여자는 코가 간지럽다. 재채기 나오려 한다. 또 무성영화 또 소개해주고 있네. 참아보자면 쉽지가 않다. 내용은 그게 전부다. 재채기가 나올까 말까 하는 장면에 맞춰 더블더빙 재미있는 연주를 들려줬다. 관객들은 무성영화를 보면 한 번 웃고 더블더빙의 연주를 들으면 또 한 번 웃었다. 여자의 찡그린 얼굴과 더블더빙이 들려주는 음악은 묘하게 리듬이 맞질 않았다. 정확하게 딱딱 들어맞는 게 아니라 조금씩 엇박자다. 관객들은 그걸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았다. 요거 밑줄. 누구 생각나? 엇박자 뒤에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나겠지.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즐거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존중해줘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더블 더빙이 엇박자 D를 위해 이런 음악을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마치 그에게 바치는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됐다라는 거야. 엇박자 D를 위한 엇박자 연주곡.
자, 오른쪽에 날개짓문 별표. 더블 더빙의 엇박자 연주가 고등학교 시 엇박자 뒤에 엇박자 합창 역시 나름의 가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요거 밑줄. 그래서 마치 엇박자 D를 위로해주는 듯한 음악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야. 되겠니? 여기까지 됐어? 음. 자, 공연이 긴장 속에 진행되고 관객들은 엇박자 연주에 호응한다. 근데 왜 위기 부분이라고 한 거야? 혹시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거리,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공연 현장이었기 때문에. 자, 요거 별표. 극적 효과, 요거 별표, 요거 별표. 요것도 별표. 실제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 밴드 얘네들이 엇박자들을 위로해 주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지. 다르다라는 것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없다? 있다. 무시하고 배격해야 된다, 존중해 줘야 된다. 존중해 줘야 된다. 결정 부분. 앵콜 공연에서 나 몰래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음치들의 합창을 들려준다. 이거 내가 몰랐던 거야. 공연이 끝났지만 관객들은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모두 앵콜을 외치고 있었다. 물론 앵콜 곡을 준비해 두었다. 더블 더빙에 다시 나타나고 모든 조명이 꺼졌다. 관객들의 소리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왜?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리들이 하나의 기다랗고 평평한 일직선으로 변했다. 자, 요게 공간각적 심상인 거야. 기억 부분. 청각의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 공감각적 심상. 감각적 이미지.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렸다. 음악 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들의 최고 히트곡을 연주할 차례였다. 뭔가 잘못된 게 틀림없었다. 이거 누구의 이게 독백이야? 나의 독백이지.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왜 그런가? 이건 내가 모르는 기획이었기 때문에. 음향, 뭐가 잘못된 거야? 사운드 체크해봐. 우선 헤드셋을 뒤에 목소리 들렸다. 아니야, 잘못된 건 없어. 너 몰래 만들어둔 시나리오야. 이거 누구 목소리야? 그렇지. 이때 너 몰래 할 때 너가 누구야? 서술자 나겠지? 아까 속물적이고 이해타산적인 나 있잖아. 20년 친구들에게 바치는 선물이야. 아주 작게 들리던 음악 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습관에 흘러나온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이것도 공간과적 심상인 거야. 청각의 시각화. 청각의 시각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은 관객들 사이로 서서히 스며들었다. 청각의 시각화, 공간각적 심상. 누군가의 노래였다. 아무도 봐주도 없이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어디선가 들어본 노래였다. 그제야 노래 제목 생각났다.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라는 노래였다. 20년 전 축제 때 우리가 함께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다. 그러니까 이 공연은 사실상 누구를 위한 공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 고등학교 때 합창반 애들 내지는 그 엇박자 D를 위한 공연이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다. 나나 친구들의 목소리는 아니었다. 엇박자 D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두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세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네 사람, 다섯 사람의 목소리로 바뀌었다. 합창하였다. 하지만 합창이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의미 맞지 않았다. 박자도 일치하지 않았다. 그 뭐야? 음치, 박치들이 합창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메시지가. 다르다라는 것을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다름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오른쪽 날개짓문 별표.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음치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1번. 음치들의 노래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2번.
추가한다면은 3번. 이것도 추가할 수 있겠지. 다름의 가치. 그 다름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다는 거지. 22명의 음치들이 부르는 20년 전 바로 그 노래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치들의 목소리로만 믹싱한 거니까 즐겁게 감상해줘. 자, 이게 그 엇박자 D의 목소리겠지. 됐니? 다 적었어? 자, 나는 지금 당황했지. 알지 못했고, 엇박자 D가 혼자 준비한 거니까. 친구들을 위한 선물이다. 요거 별표. 이거 20년 전에 불렀던 노래들이야, 목소리가. 엇박자 D에게 지니는 의미는 고등학교 축제에서 공연 자신이 음악 선생에게 받았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이거 앞에서 나왔던 건지 1번. 그 다음에 요거 2번. 음치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음치들의 노래도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고 싶었다. 자, 이거 별표. 그러니까 이 소설은 어떤 상황이 잘 어울리겠냐? 인종차별을 당했던 사람들, 또는 인종차별을 했던 사람들, 또 왕따 당했던 사람들, 왕따를 시켰던 사람들한테 이 소설을 읽히면 좋겠지.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 무시하고 배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자, 이거 별표, 이거 별표. 여가 관객들의 소리도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이거 아까 전에 공간각 침상이라 했지? 청각의 시각화. 자, 마지막. 더블더빙의 연주와 어우러진 음치대로 합창의 관객들이 호응하고 합창단 친구들도 입을 뻥거리며 그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럼 어떻게 돼? 공감했어? 안 했어? 사람들이. 공감한 거야, 공감. 자, 오른쪽 날개지문. 과거와 다르게 음치들의 노래가 이상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 이거 발표해줘야 돼. 왜 그런 거야? 22명의 노랫소리를 절묘하게 배치를 했어. 그래서 목소리가 겹치면서도 서로 소리를 해치지 않고 망치지 않게 리믹스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무선 헤드셋에서 다시 엇박자 뒤에 목소리 들렸다. 조명은 하나도 켜지질 않았다. 왜? 집중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그 소리에. 소리에만 집중하게끔 하는 효과야. 조명이 하나도 켜지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음악에, 소리에 집중하게 하려고, 노래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 어둠 속 노래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런 것일까? 노래는 아름다웠다. 누구 심리 상태야? 나의 심리 상태야. 서로의 음이 달랐지만 잘못 부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라고? 요거 때문이라고. 믹싱을 잘해가지고. 조화롭게. 마치 화음 같았다. 화음이 여러 개의 소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걸 화음이라고 하는 거야. 어둠 속이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음치들의 노래는 어두운 방에서 전원 스위치를 찾는 왼손처럼 더듬더듬 어디론가 내려앉았다. 자, 이것도 공감각적 심상인 거야. 공감각적 심상 되게 많이 나오네. 아무도 웃지 않았다. 왜?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거야. 좋으니까. 몇몇 관객가 후렴을 따라 부르기도까지 했다. 1절이 끝날 때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명이 켜졌다. 더블더빙에 오늘 나는 고백을 하고 간주를 연주했고 관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몇몇이 휘파람을 불었고 누군가 브라보를 외쳤다. 음치들의 노래 2절이 시작된 더블더빙은 다시 연주를 멈췄다. 악기를 연주하면 그들의 노래소리가 이상하게 들릴 것이 분명하다. 22명의 노래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이유는 아마도 엇박자 뒤에 리믹스 덕분일 것이었다.
22명 노랫소리를 절묘하게 배치했다. 목소리가 겹쳐지지만 절대 소리를 해치지 않았다. 그 뭐야? 화음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좋게 들렸다라는 거야. 결말, 앞자리에 앉은 친구들의 얼굴에는 아득하게 흐려진 어떤 것을 추억하듯한 표정이 서였다. 추억, 동그라미. 자,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 추억. 그들은 모두 입을 뻥긋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왜? 너무 좋은 거야. 감동 먹은 거지. 나도 모르게 나 역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다. 오래된 노래지만 가사가 모두 기억났다. 20년과 달리 이번에는 우리들이 립싱크를 하고 있었다. 웃는 새들의 노랫소리에 맞춰 우리는 입을 뻥긋거렸다. 공감하고 있다는 거, 공감. 노래를 따라 부르긴 했지만 입 밖으로 소리를 내지는 않았다. 그래서 입만 뻥그었다. 다른 친구들도 모두 그런 것 같았다. 우리는 그것이 엇박자 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립싱크를 하고 있었다. 왜? 그 공연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 자, 요거 별표. 립싱크한 이유. 요거 별표. 나와 친구들 노래 맞춰 립싱크하며 다름과 개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표했다. 그리고 과거의 상처와 음치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 엇박자 뒤의 모습에 예의를 표하였다. 립싱크를 한 이유야. 여기까지 니 질문. 됐지? 자, 뒤에 거 정리하고, 학습 활동 반드시 써봐야 돼. 공책 정리하고, 여기까지 정리해야 돼. 되겠지?